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환자분들의 신장 건강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76세 김성호 어르신을 응급실에서 만났습니다. 얼굴이 붓고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은 이미 절반 이상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술도 담배도 안 했는데 왜 이런 겁니까? 바로 식탁 위의 작은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음식, 단백질 과잉 섭취, 물을 제때 마시지 않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신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간은 아프면 신호를 보내지만 신장은 거의 끝날 때까지 조용히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장을 살리는 음식 3가지와 생활습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하는 마늘, 브로콜리, 올리브오일. 이 3가지는 수천 편의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통해 검증된 식품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실천이 투석을 피하고 남은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저는 마늘을 신장의 방패라고 부릅니다. 78세 이정순 여사는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수년간 약을 드셨지만 어느 날부터 발이 자주 붓고 소변에서 거품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식단에 마늘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반쪽 마늘을 생으로 먹거나 기름에 살짝 볶아 드셨습니다.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소변 단백 수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신장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에 매우 취약한 장기입니다. 알리신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줄이고 모세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작은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사구체가 망가집니다. 마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해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마늘을 과하게 먹으면 위를 자극하거나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생마늘 1쪽 혹은 구운 마늘 2-3쪽을 권합니다. 또는 마늘을 기름에 가볍게 볶아 반찬으로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2세 박기석 어르신은 원래 마늘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권해서 억지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아침에 얼굴 붓기가 덜합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저녁 마늘을 드시며 투석을 피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약초로 불려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저녁 반찬에 마늘을 반드시 올려두십시오. 두 번째 음식,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채소 중에서도 신장의 청소부라고 불립니다. 71세 장미화 여사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백뇨 수치가 계속 올라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식단에 브로콜리를 추가하라고 권했습니다.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갈아 스무디로 드셨습니다. 3개월 뒤 검사에서 단백뇨 수치가 30% 가까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누웠는데 요즘은 집안일을 해도 덜 힘들어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신장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낮춥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독성 물질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체내 독소가 쌓이는데 브로콜리가 그 부담을 덜어줍니다.
브로콜리는 특히 가볍게 데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손실되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79세 최용호 어르신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신장이 나빠져 식단 조절이 필요했지만 고기를 쉽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브로콜리를 고기와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브로콜리의 섬유질이 단백질 대사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고기 먹고 난 다음에도 예전처럼 몸이 무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콜리는 신장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청소부입니다. 식탁 위에 하루에 반 컵이라도 브로콜리를 올려두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투석을 늦추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음식,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식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장을 위한 최고의 지방입니다. 74세 윤정자 여사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동시에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피곤하고 다리가 잘 붓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샐러드, 나물, 구운 생선 위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시도록 했습니다. 2달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손발이 덜 붓고 혈압도 안정되는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혈액 속 염증 물질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신장은 깨끗한 혈류가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그 혈류를 맑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점은 올리브 오일을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튀기거나 고온에서 조리하면 영양 성분이 파괴됩니다. 샐러드나 데친 채소 위에 뿌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방이 신장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냉장고에 버터나 마가린이 있다면 오늘 바로 올리브 오일로 바꾸십시오. 여기까지가 신장을 지켜주는 3가지 음식, 마늘, 브로콜리,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생활습관 5가지, 단백질 섭취 원칙, 신장 자가 진단, 응급 신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더해야 할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늘, 브로콜리, 올리브 오일, 이 3가지 음식은 신장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장을 지키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료실에서 수없이 강조해온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물 마시는 시간 지키기.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정수기는 타버리고 신장은 빠르게 망가집니다. 79세 오경자 여사는 평생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대신 커피와 탄산음료를 자주 드셨습니다. 결국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소변도 탁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물을 마시는 시간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1컵, 식사 30분 전 1컵, 오후 활동 시작할 때 1컵, 잠들기 2시간 전 1컵, 이렇게 하루 5컵 이상을 규칙적으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뒤 그녀는 소변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 것보다 꾸준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1리터를 마시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 소금 줄이기. 신장은 소금을 가장 싫어합니다. 염분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좁히며 신장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72세 정용수 어르신은 젓갈과 김치를 좋아하셨습니다. 밥상에는 늘 짭짤한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고 신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소금을 줄이는 것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치를 씻어서 드시고 국물은 절대 드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는 소금 대신 허브와 마늘, 레몬즙으로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6개월 뒤 정 어르신의 혈압은 약을 줄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입맛이 싱겁게 바뀌니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염분을 하루 5g 이하로 줄이십시오. 작은 숟가락 하나 차이로 신장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 단백질 균형 맞추기.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80세 김미자 여사는 건강을 위해 고기와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 결과 소변에 단백질이 가득 차고 신장은 빠르게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백질은 많이가 아니라 적절히가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권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약 50g 정도. 고기 1인분, 두부 반모, 달걀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같은 섬유질이 단백질 대사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김미자 여사는 단백질을 줄이고 채소와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소변 단백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고 피로도 덜해졌습니다. 네 번째 습관, 매일 걷기 운동. 운동은 신장의 혈류를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74세 이호섭 어르신은 평생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은퇴 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오르고 혈당도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국 신장까지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20분씩 걷기를 권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만 걸었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은 안정되고 신장 기능 저하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걷는 것, 계단 한층 더 오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장은 지켜집니다. 5번째 습관, 약물 조심하기. 신장은 우리가 먹는 모든 약을 처리합니다.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이 약들이 쌓이면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69세 최은주 여사는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 결과 신장 기능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물리치료나 찜질, 가벼운 운동으로 대체했습니다. 약은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신장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신장에 무리가 없을까요? 이 질문을 꼭 의사에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간단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아침에 얼굴이나 눈이 자주 붓는가?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생기는가? 소변색이 탁하거나 붉게 변하는가? 밤에 자주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가? 쉽게 피곤하고 숨이 차는가?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지만 응급 신호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갑작스런 부종, 심한 호흡곤란, 극심한 피로감, 소변이 갑자기 줄거나 멈추는 경우, 피가 섞인 소변, 심한 허리 통증,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장을 살리는 3가지 음식, 마늘, 브로콜리, 올리브 오일, 그리고 5가지 생활 습관,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기, 소금을 줄이기, 단백질 균형 맞추기, 매일 걷기 운동, 약물 조심하기. 이 작은 습관들이 투석을 피하게 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켜줍니다. 냉장고를 열어 마늘을 준비하시고 장바구니에 브로콜리를 담으십시오.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식탁에 올려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대한 수술이나 값비싼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과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소금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브로콜리를 매일 먹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른 시청자의 신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